새로운 청와대 터는 천년 만에 밝혀진 용산 계룡도읍지터, 드러나는 진인의 정체. 남산 기슭 용산 땅 계룡도읍지와 격암유록의 기록과 상호관계를 밝히다 보면 신기하고 기묘한 한 가지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룡도읍이란 명칭 때문입니다. 이 계룡도읍지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1300년 전 의상대사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의상대사가 남긴 사만살림비기에 최초로 계룡도읍이 언급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도령과 계룡이란 용어는 사실상 은어에 속합니다. 용산에 있는 도읍지터를 숨기면서도 후손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지어낸 은어인데, 수백 년 후 도성국사나 남사고 선생이 이 같은 속 깊은 뜻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공주 계룡산이 아닌 용산 땅에 도읍지가 존재함을 예언서인 비기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절엔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세상인데 이심전심으로 알아채고 기록으로 후손에게 전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세상엔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한편 앞장에서 용산의 계룡도읍지가 형국론으로 비룡농주형이며 이 뜻은 비룡이 여의주를 갖고 논다는 의미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초대형 명당이 있음을 지명으로 숨겨놓았는데, 비룡은 용산이란 지명으로 숨겨놓았고 여의주는 지금의 여의도로 감췄으니 때가 되면 이런 의미들이 세상에 드러나 계룡도읍의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랐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에 사는 우리의 지혜로는 정말로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민초들이 바라는 계룡도읍의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막연한 추상적 믿음일까요? 다행히 격암유록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어 계룡도읍의 시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도부신인이란 목차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십승도령 출세하니 천하십이 분분이라, 극기마로 십승변이 불구자년 적후로다.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승도령이 세상에 출현하니 천하가 시시비비에 휩싸여 나라가 어지러운데 마귀 같은 시비를 굳은 의지로 이기니 십승으로 변하네. 그 해가 병신년이로다. 이 문장을 살필 때 언뜻 정도령이 세상에 등장하는 걸 얘기했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승도령이란 용어가 정도령과의 이미지가 비슷해서이지요. 그러나 이 문장을 심도 있게 살피면 끝절 부분에 병신년이 등장합니다. 병신년이라면 2016년을 가리키는데, 결론은 박근혜 탄핵을 위한 국민적 촛불 시민운동을 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승도령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뜻은 한반도에 새로운 천운이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등장합니다. 마룬론 목차에 있는 글입니다. 천수단서 하진연, 신묘무궁 조환안즉, 계룡기초 하진연, 병신지인 다출지시. 이 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단서를 받을 때는 어느 해인가? 그 해는 신묘년이요. 계룡에 기초하는 해는 어느 해인가? 그때는 병신년이로다. 이 글에서 단서는 누런 책을 말합니다. 오래됐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래서처럼 하늘에서 오래된 책이 뚝 떨어질 순 없습니다. 오래되고 귀중한 어떤 책을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날이 신묘년 2011년이란 뜻이지요. 한편 누런 책이란 격암유록을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격암유록은 신서입니다. 신서이기에 하늘이라는 상서로운 의미에 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연하게도 신묘년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몇 번의 우연들이 절묘하게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본인의 해석이 맞는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암유록 정체성의 한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격암유록을 보게 됨으로써 계룡도읍에 관한 모든 일의 시발이 되는 원인 제공과 동기부여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룡에 기초한다는 글을 살펴봅니다. 계룡에 기초한다는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본인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언서의 문장이 다 그렇듯이 글의 머리와 꼬리를 감추고 몸통은 은유적 비유법으로 지어졌는데, 계룡에 기초한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실제로 땅을 파고 궁을 짓는 기초공사를 연상하게 되는 글귀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장은 기초공사를 하는 해가 병신년 2016년이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겹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앞글에 천하십이 분분하니 그 해는 병신년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병신년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2016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온 나라는 촛불 시민운동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니 저의 해석이 틀렸던지 아니면 격암유록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굳혀지고 있었습니다. 계룡에 기초한다는 일은 물 건너간 꿈이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련히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서야 두 문장의 전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승도령 출세하니 천하십이 분분이라는 뜻은 바로 촛불 시민운동이었고 계룡에 기초한다는 뜻은 촛불 시민운동 와중에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길 것을 대통령 공약 1호로 제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20대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오게 되는 빌미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일이 비로소 사전에 용산을 세상 밖으로 알리는 그림이 완성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궁을 도가란 목차에 수록된 문장입니다. 실시중동 부디마소 말똥이사 가련하다 백서중심 전우삼을 심각자가 누구런고. 이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일 때를 놓치지 말라. 움직일 때를 놓치면 죽음을 면치 못하니 가련하다. 경자년을 중심으로 전후 3년간의 일을 깊이 깨닫는 자가 누구이더냐. 이 글은 누군가한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글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움직일 때를 놓치면 계룡대읍이란 국가대사를 그르치게 되니 단단히 주의를 주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때를 경자년 전후 3년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백서는 흰쥐라는 뜻입니다. 60갑자 중에 흰쥐는 경자년에 해당되는데 이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을 의미하며 2019년, 2020년, 202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처음 본 때가 2019년 8월입니다. 겨울에 출간을 계획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본 것입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격암유록을 본 중 제일 놀랐습니다. 뒷날 왜 움직일 때를 2021년까지인가 추측해보니 2022년에 20대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올 줄 예상하고 사전에 미리 행동할 것을 알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격암유록의 맨 끝 마지막 목차 가불가에 있는 문장입니다. 고산점백 가불은 인묘시형 계획일 사자회생 차사업 무해시비 선지냐. 이 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산이 점점 희어지는 가불운인데 인묘년에 모형도 계획도를 이룬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업이 어찌 장애와 시비 없이 먼저 나아갈 수 있나. 이 글의 의미는 가불운을 맞이하여 이민년 2022 연애 20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나오는 그림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계룡도읍의 사전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시시비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 계룡도읍이 실행될 때 역시 장애와 시시비비가 많음을 기록으로 미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을 볼 때 최고의 화두는 정도령이 세운다는 계룡도읍입니다. 그런데 격암유록을 세밀히 살피면 정도령 말고도 또 한 사람의 인격체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인입니다. 정도령이 가상의 인격체라면 진인은 현실에서 활동하며 도읍할 시기에 생존하고 있는 진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그가 진짜로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란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인의 생년과 나이, 심지어 이름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객관자적 입장에서 문장을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진인의 세계를 명시한 문장이 있어 살펴봅니다. 목차 마룬론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우알진인 세계하진연 화양가추냐. 이 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말하는데 진인의 세계는 어느 해인가. 뛰어난 양기가 가득한 해이며 봄날 같은 때이다. 이 문장의 요지는 진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는 때를 묻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진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60갑자 중에 특별한 양기로 채워진 해는 병 5년뿐입니다. 2026년 올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가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긴 해도 다음 아랫글에 언급된 사람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계명성이란 목차에 있는 문장입니다. 61세 백발이냐, 지가살이 청춘일세, 용천검을 가서으면 균일평화 주왕주왕. 다음은 이 문장의 해석입니다. 61세가 백발이냐, 일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보니 청춘일세, 용천검을 뽑았으니 평화 하나로 고르게 하는구나. 우러러 찬양하네. 무언가 어떤 계기로 61세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위로의 글인 듯합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어떤 인사가 무심히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계룡도읍이란 중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글입니다. 또한 이 일은 천하제일의 명검을 가진 것과 같으니 이를 올바르게 써서 천하를 고르게 하라는 위로와 당부를 동시에 하는 글로 보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61세의 의미는 어느 인사가 아마도 61세 때 격암유록을 보게 되며 계룡도읍이란 막중한 일이 그에게 맡겨진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을 상징하는 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61세를 늙었다 하지 말고 청춘으로 여기라는 위로의 글이 이색적입니다. 감사합니다.